다부동 전투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념회를 위해서 성희생교회 올르신 전영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세우신 이 대한민국 위에 수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악한 공산 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침범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옛날 6.25의 슬픈 역사가 얼마나 많은 불행과 죽음을, 나라 빼앗기는 전쟁, 우리나라 다 뺏기고 겨우 대구 부산만 남았을 때 그 의기 속에 피 흘렸던 다부동 전투, 외관용단 폭격작전, 천평 계곡 전투, 382 고치 백병전 전투, 낙동강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유학산 지게부대 전투, 군번도 없고 계급장도 없는 학교병의 포항 전투, 통영의 귀신 잡는 해병의 상륙작전, 이 모두 잃을 수 없는 피 흘린 전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백선영 장군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황, 장병들에게 우리 같은 소리로 내가 돌아서면 너희들이 나를 쏘아라, 이렇게 하신 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의 유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후퇴하여 도망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라고는 위대한 장군 백선엽, 그는 100명의 장군 역할을 하셨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셨고 연기 역강 사냥터로 나가신 하나님의 사람 백선엽, 오늘 또 우리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애국, 보국, 호국, 건국 정신을 본받아 6.25 정당토와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결심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적진 앞에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 하나님, 사탄이 앞에서도 우리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기는 그 슬픈 역사와 그 전쟁의 역사, 그 나라를 지킨 구국의 역사를 눈물겹게 상세히 기록한 옥서를 기록해 주신 정성스러운 손길 최학철 장로님, 그 노고와 힘겨웠던 일을 하나님이시여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귀한 동지들 외에도 나라 사랑에 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부동 전투의 고귀한 역사와 찬란한 승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셨사오매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이 일을 계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백선영 장군 추모 송년 음악회를 수고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대원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천사의 귀한 음성으로 감동 감화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학들 장로님, 최수정 소설가님의 술판기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재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은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셔서 몽례로 인사를 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식 전 국방대학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는 다 끝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의근 전 육군 통신감님 오셨습니다. 네, 아직 안 오셨군요. 오셨어요? 예, 오셨습니다. 네.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님 4선 국회의원 되시는데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국창 동국성신 동국개발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아직 안 오셨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이시고 4선 국회의원 되시는 김호일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아직 미참입니다. 오동춘 집신문학회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저 가운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셨나요? 네, 아직 미참입니다. 노행식 대한민국 ROTC 중앙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아직 안 오셨군요. 황종식 ROTC 기록장교연합회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아직 안 오셨군요. 김호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아직 안 오셨군요. 김용두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력기독분연합회 권일회 회장 최동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최동원 목사님, 네, 저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수아 회장 전현표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님, 이해란 원장님, 네, 아직 미참입니다. 이석복 백선엽당군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규성 백선엽당군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철 한국장로신문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아직 안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6.1학번 고급회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 동기회인데 고급회 6.1학번 회원님 오셨으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회. 네, 저 뒤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학회 상임대표이신 이병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회 지도 목사님이신 오창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오시는 대로 식순이라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님께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음악회라면은 앵콜을 부르고 싶은데 순서 진행상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회 회장이시고 전 육군 정감을 역임하신 배영복 장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리대학교 아르티스 기독연합회 회장 윤희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다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최학철 장로님, 필명은 최수정 작가님이신데 저하고는 대학교 선배 후배 직관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을 뵙고서 지금까지 예교 기독군인 연합회에서 그리고 고대 조창기도에서 늘 뵈면서 또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그동안 최학철 장로님을 사귀면서 또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아주 진한 감동은 우리 최학철 장로님은 아주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든지 한번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말씀을 작은 말씀하는데 듣다 보면 그냥 마음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결국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가자는 대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그 설득력이 탁월하신 분인데 이것은 소설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데 중요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설이 뭡니까? 소설 작품을 쓰면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그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하지 않으면 이 소설은 성공적인 소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최학철 장로님이 그런 탁월한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소설을 써서 그게 유명인이 될 수가 있었던가? 거기에는 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이 공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학철 장로님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소설이 아닙니다. 평소 본인의 생활, 산 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최 장로님의 소설은 상대방과 독자를 설득하고 공감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57년 전에 1968년 10월 29일 강원도 울진 삼척에 120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출몰해가지고 무려 2달 동안 강원도 일대를 완전히 분탕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그때 침투한 120명의 무장공비 중 113명을 우리 군경이 사살하고 7명을 포로를 잡는 완전 작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에서 무장공비도 많이 죽었지만 아군도 무려 38명이나 사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작전에 당시 우리 최 장로님은 중위 계급장을 달고 전원 하사로 구성된 특전사 출신의 보안 요원들을 데리고 출동해가지고 무장공비를 쏟아내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넘나드는,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지역에서 그 처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소설로 승화된 것이 아닌가. 몸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체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자에게 공감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971년 이번엔 대외교육장을 달고 서산 당진 지역의 그 파견대장으로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지고 안면도 대간첩 작전에서 비밀스러운 특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분이 바로 우리 최학철 장군입니다. 그런 평소에 군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오늘날 이 애국소설, 전쟁소설로 승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최학철 장군님은 고려대학교 재학 중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청록파의 거두 조지훈 선생님과 유명한 소설가 정한숙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톨스토이처럼 전쟁 소설을 한번 써봐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전쟁 소설을 쓰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활에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이 최초로 나온 장편 소설이 소명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소명, 부르심, 걸림. 이 소설로 인해서 우리 최학철 장로님은 그 해에 문학 신인상을 수상을 했고 세계 문인협회가 수여하는 세계 문학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최 장로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낸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그려내겠다는 그런 뜻깊은 포부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하늘의 별이 되어라고 하는 이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를 담은 이 소설을 쓰게 됐는데 이 소설이 2023년도에 국방부가 선정한 진중문고로 선정이 돼가지고 50만 대군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국방부가 선정하는 이 진중문고는 이 심사위원들이 여러 명이 심사하는데 작품을 다 읽어보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진중문고로 선택이 안 되는데 이 어려운 관문을 이 하늘의 별이 되어가 뚫고 진짜 하늘의 별이 된 소설이 우리 작가님이 쓴 하늘의 별이 되어라고 하는 우리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장로님은 이 80이 넘으신 이 노병의 나이에 이뤘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은 그동안 많은 소설과 시와 단편을 쓰셨는데 오늘 이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장로님이 쓰셨던 이 그동안 작품들을 여기에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해가지고 이것을 오늘 세상에 출산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모든 작가들의 필생의 로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의 작품이 이 한 권에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여기에는 그냥 한 작가의 소설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한 작가가 평생 필생을 기울여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특별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는 걸 기억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 번에 다 읽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수영 작가에게 한번 뜨거운 격려를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저자를 소개하려면 아직도 많은데 이 정도로 생략하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김호은 이사장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000명의 회원과 65년의 역사를 가졌고요. 인원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문학단체입니다. 한국문인협회의 부이사장 이은집 소설가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웅은 이사장님께서 꼭 오셔야 하는데 전국에 지부가 200군데가 있어요. 가을에 행사가 너무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부득이 못 오시게 된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보고 부이사장님이 최수정 작가님의 후배가 되니까 대신 좀 가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송구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소개도 들었고요. 또 제가 1년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님을 잘 알고 우리 선후배님 중에 소설가, 시인들,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최 선배님에게 그 작품을 보고 또 행사에서 여러 번 뵈면서 볼 때 문물을 겸비한 옛날 선비들은 다 문물을 겸비했거든요. 그런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자랑을 느끼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려고는 뭐 이번에 그 에이펙에서 차은우 유명한 그 가수가 상상도 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이 자리에서 훌륭하신 또 나라를 지켜주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만은 어쩌면 또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배님의 소설은 한국에서 소설가가 1000명이 되는데요. 특별한 그 작품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겸해서 백선엽 장군님의 송년음악회 춤으로 하는데 제가 또 인연이 하나 있어요. 백인엽 장군님의 아들이 유럽 대사를 하시다가 이제 아드님이 저 용산고등학교 지금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국어를 제가 가르쳤는데 조금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적인 70년 되니까 얼마나 막 좀 선배도 아주 어머고 그러잖아요. 적응을 좀 못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지도했던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인연이 아닌가 마치 소설 같은 인연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배님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쓰시는데 이 다부동 전투는 조지훈 선생님께서 저희를 가르치면서 그 전방을 따라다니는 전문 기자를 하셨대요. 다부동 그 전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나왔으니까 제 후배로서의 소망이 있다면은 드라마나 막 영화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얻으시기를 우리 여러분 박수로도 한번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사장께서 오셨으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후배로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순 경남 배영복 장로님 출사를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지혜 시기가 매우 어렵고 힘드시죠. 그 이유는 공산당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우리나라가 건국하기 훨씬 전에 1925년도에 창당이 돼가지고 조선공산당으로 창당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건국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는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나라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우리나라의 발전을 방해하고 사회 혼란을 시킨 것도 역시 공산당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다부동 전투 역시 바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지키신 백선엽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6.25 때 공산군이 남침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대구 근처인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서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왜 일주일이냐 하면요, 김일성이가 인민군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8월 15일 날 대구를 점령해라. 그리고 이제 통일을 선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8월 1일 날 압록강까지 와가지고 바로 이 다부동이라는 동네, 칠곡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가 아주 풍전정화치 위기에 있을 때에 백선엽 장군과 그 지휘하는 1사단이 이거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부국 영웅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6.25 때는 백선엽 장군과 같은 후국 영웅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최수장 작가님께서 쓰신 이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전투의 상보를 쓰신 것이 바로 다부동 전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셨는가. 그 내용을 보자면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사들이 전투하다가 후퇴하려고 그럴 때 백선엽 장군이 그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손대술 테니 내가 돌아서면 나를 쏴라.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해서 그 병사들도 다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인데 사단장. 그 사단장의 뒤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다부동 전투였고 오늘의 그 소설은 이 전투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부동 전투입니다. 저는 최학철 장로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저 동기생입니다. 군의 동기생인데 많은 동기 가운데서도 제가 존경을 하고 또 능력으로 말하게 되면은 아주 우리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저분이 문학은 하셨지만 그렇게 소설을 빨리 쓰실 줄 몰랐어요. 불과 10년 동안에 소설을 몇 권 쓰셨어요. 그리고 이 다부동 전투를 쓰시면서 사실 글이라는 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 다부동 전투는 허위로, 거짓말로 꾸며서 쓴 픽션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실제적 증명에 담아서 쓴 논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역사적인 사실도 증명이 되지만은 등장인물도 소생하게 틀리지 않고 해야 되고 모든 기록을 많은 자료들을 참조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저걸 쓰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상담을 합니다. 배장군은 그거 옛날에 그 책을 쓸 때에 어떻게 썼느냐. 저번에 이 책을 쓰시면서 새벽 4시만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글을 쓰세요. 새벽 4시부터 오전 내내 글을 쓰시는 글을 10년 동안 해서 이룬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전쟁 소설이에요. 전쟁 소설은 허위가 없어요. 허위가 뜨면 당장 큰일 나요. 등장인물도 그렇지만은 전투 장면 하나하나에 중요한 작전 개념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제 놓치지 않고 다 하셨다는 것은 노력도 대단합니다. 일반 소설에 비하면 아마 10배 노력하셔야 전쟁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최장로님이 아마 금년에 연세가 한 83, 4세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거를 참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훌륭하게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 최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은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썼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위험했던가. 그런데 그것을 백선 정부께서 잘 이렇게 이기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건드셨다.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책을 가져가셔서 정말 잘 보시고 우리 지하철 장로님 또 다시 한번 우러보고 존경의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중요한 것들은 있지만은 제 장로님 그렇게 해서 잘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삐뚤은 생각을 보게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정신이 필요하지만 특히 전쟁 소설 같은 거는 애국심이 필요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후 세대 지금 2030뿐만 아니라 5060까지도 전후 세대들이 도대체 6.25 전쟁이 뭐냐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50대 된 사람들도 6.25 전쟁은 듣기는 들지는 뭔지는 몰라요. 20, 30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도 생각하고 또 후배 자손들에게도 잘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 1000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최 장로님께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이 소설을 끝났으면 좋지만 본에 또 욕심이 있어 또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소설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뜻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경로사 시간인데요. 전 국가조창기도 회장을 역임하신 두상달 장로님 시간인데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군요. 네. 이번은 그 기도가 상달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상달하는 겁니다. 제가 다부동 전도 출판기념회 사회를 부탁받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전투의 이름을 건 출판 기념회를 우리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 이 출판에 참석하게 하셨을까? 왜 그 이름이 하필 다부동 전투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가 바로 6.25 때 그 낙동강 전선만 남은 다부동 전투를 지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국회에서는 국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서 정치적인 다부동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남은 양심 있는 법관들과 함께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 사법적인 다부동 전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부동 전투는 우리 한국